네,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원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비판하는 거 원래 굉장히 쉽죠? 그렇죠. 남 공격하는 것도 쉽죠? 그럼요. 욕하는 건 더 쉽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남을 욕을 할 때는 참 쉽게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라고 하나요? 나 뭐. 아, 왜냐면 자신을 못 돌아본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과거에 청렴 비전 선언을 한 게 있다면서요? 예. 2012년 10월 2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8대 대선이었죠. 네. 18대 대선 전에 네. 청렴 비전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시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거 자료화면이 있거든요. 5대 비리가 그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2012년? 네. 내시가 자료 문재인 한번 후보가 보시죠. 영등포 당사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비전 발표에 나섭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치와 정당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 혁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함께한 저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 총리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어제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유신의 잔재인 정보기능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정치구상 세 번째로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서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왔던 선거 비용에서부터 오직 국민에게만 신세지는 심정으로 완벽히 투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근절하는 건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력 비리, 논문 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직사회가 정치 권력보다 시장 권력에 장악되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공직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또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정의와 인권을 위한 공권력,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 및 반부패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했네요. 예, 맞습니다. 진짜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5대 비리를 선언했으면 지금은 잊어버렸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지금 총 5대 비리가 뭐였냐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개였잖아요. 네. 근데 이 5대 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도 한 번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꾸준히 말씀을 해왔고 심지어 청와대 인사원칙도 그거로 적용이 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가 뭐 위장 전입이다, 뭐 세금 탈루돼서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5대 비리 문제가 자꾸 터지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일단 한 가지만 좀 먼저 미리 얘기를 할게요. 네. 아까 5대 비리 그 말할 때 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이런 거는 내가 절대 공직 임명 안 하겠다라고 네. 확실히 딱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9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네요. 네.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그 원칙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네. 그 5대 비리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한 경우만 잡겠다. 네. 그 이전에는 투기성 목적을 가지고 한 것만 문제를 시사 않겠다. 그러니까 아니 위장 전입이면은 이게 2005년 전에 했든 2005년 후에 했든 관계없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잡아내야 하는데 이 지금 당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등 해서 네. 위장 전입 문제가 드러나니까 2005년이라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내서 그 이후에 한 사람만 문제시 삼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매뉴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2005년이에요? 2005년이 이제 당시에 무슨 뭐 청문회가 그때부터 발생을 했고 뭐 이런 약간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근데 그게 근거 맞을까요? 뭐 2005년에 하고 나면 지금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저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게요. 이유 있는 위장 전입과 이유 없는 위장 전입을 지금 따진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위장 전입, 특히 2005년 이후와 이전을 나눴는데요. 참 이상한 건 주민등록법은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장 전입은 범법 행위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 범법 행위를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혹시 이 말 아시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요. 참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딱 내로남불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때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시절 정권이었죠. 혹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나죠. 네. 네. 이분이 1995년에 정자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낙마하셨어요. 1995년에 1995년이면 2005년보다 더 옛날인데 그렇죠. 그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시켜서 물어 뜯어가지고 낙마를 시켰는데 이제는 2005년 이후만 문제시 삼겠다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근데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에 낙마했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위장 전입 시기는 198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의 문제까지 다 잡아내던 분들께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 정권 때는 2005년대 이후의 것만 잡아내겠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한 거죠. 자, 2012년에 청렴 비전 선언을 해서 5대 비리는 절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2012년 10월 24일에 한 자료 화면이네요. 근데 2012년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역시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네 사람들이 사건이 빵빵 터지니까
아니라고 29일에. 이야기하는 거. 새롭게 제시한 거지. 2005년 이후에만 잡아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요. 이게 양해입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님이시죠.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정확히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인이 이게 지금 국정 공백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자기는 빨리 본인의 인사를 채우려고 네. 하는데 자꾸 이거를 정치화한다. 아니 인사검증이 왜 정치화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 문제인데 네. 이걸 자꾸 정치화되면서 이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하셨던 말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송구스럽다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쓰셔도 충분히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목하신 측근 인사들이 계속해서 5대 비리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내지는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치화시키지 마라. 야당 의원들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런 굉장히 좀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뻔뻔한 반응이 나온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요, 우리 우 센터장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턱 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렇죠. 근데 탁 치고 난 이제 양해를 그렇죠. 바랍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탈세하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위장 전입 딱 하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금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머 제가 공직에 나가네요. 세금 급하게 내고 지금 세금 냈습니다. 냈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죠. 위장 전입 저는요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애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장 전입한 곳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다 전입했죠? 뭐 선생님 집, 교장 맞습니다. 선생님 집.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하는 사람 많아요? 잘 없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학 오려고 하는 이게 애들한테 주소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때 가장 큰 이슈였던 최순실 게이트에서 네. 정유라 건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특혜와 어떤 편법의 연속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탄핵까지 이어졌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렇게 큰 문제시 안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시죠? 네. 대단하세요. 여성으로서 그 공직에 오르신 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이셔서 병력 멘탈 빼고 5대 비리에 다 걸렸습니다. 아들이 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를 안 가도 되시니까 본인의 네. 병력 멘탈을 제외하고 네. 4대 의혹에 다 걸렸습니다. 네. 논문 표절 의혹도 최근에 제기가 됐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위장 전입 아까 있었죠. 장녀 이화여고 네. 전입 진학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파고 나오니까 두 딸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도 3년 동안 증여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후보 지명 이틀 뒤 2017년 5월 23일에 납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딸이 세운 회사에 강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이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나왔고요. 강경화 본인은 이제 청와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5대 이 중대부패 범죄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다 지금 의혹이 나온 거예요. 병역 비리 빼고. 자, 이렇게 청렴절백을 강조하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가 나왔는데 왜 반응을 참 좀 본인께서 나서가지고 비판하셔야 할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감싸는 듯한 뉘앙스를 보는 게 좀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죠. 지금 이번에 이낙연 후보도 총리 후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맞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하지 않는 희한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나 이제 알겠다. 보통 그거 알죠. 조폭들이 등 뒤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건 안 착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장? 우리다 불태워지고 괴멸당할 것 같아서. 나 이제 네. 모르겠어요. 그냥 막 자, 갑시다. 우리 공정하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목되신 김상조 네. 위원장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은 네. 일단 위장 전입이 2차례가 있습니다. 네. 위장 전입이 2차례가 있고 제일 큰 게
다운 계약서 논란입니다. 다운 네. 계약서 논란. 이게 네, 뭐냐면은 1999년에 서울 목동 현대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매입한 뒤에 네. 세무서에 5천만 원에 샀다는 다운 계약서를 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진짜 공정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니,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제가 왜 당당하게 이야기했냐면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요. 국민이 누가 봐도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걸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괴멸돼야 된다면 그거는 저도 국민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멋있다. 멋있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리다 보니까요. 사람이 참 비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럼 나온 김에 다 파봅시다 신나게. 파요, 뭐, 파요. 예. 무서워요? 괴멸? 뭐 이미 전 괴멸 당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겁도 안 나요. 이제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아들 군특혜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예, 네, 아들이 또요. 소총병으로 배치된 뒤에 4개월여 만에 근무병으로 보직과 특기가 전환되었고요. 네. 전역을 5달 앞두고 매달 5일에서 9일 정도 휴가를 계속해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공정하고 재벌 저승사자 그런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의혹이니까 파헤쳐봐야 하는데 이것까지 나온 것만 해도 큰 거죠 분명히 사실. 의혹이고요. 지금 의혹인데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께서 보직에 맞게끔 굉장히 공정한 삶을 살아오셔야 하는데 지금 의혹이 나온 대로만 따지면 온갖 편법을 다 저지르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운정변 뽑았다는 거 가지고 그 특혜니 난리니 그렇게 나섰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큰 특혜 정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뭐 말고도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죠. 아들 1998년에 미국 현재 아마 보좌가 됐을 겁니다. 네. 아들 1998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요. 뭐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아들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왜 공익이 되냐? 물론 당연히 허리 디스크로 심각해서 공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노이즈가 지금 워낙에 이번 정부에서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확히 어떻게 허리 디스크 받았고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지금 제일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대통령? 대통령 본인이신가요? 본인이죠. 지금 아이고 여기도 믿었는데 여기도 문제 터져 저기서 터져 뻥뻥 터져 거기다가 대통령의 의지와 정말 딱 맞게 5대 비리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세트를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고 하라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악구가 딱 맞게 떨어집니까? 네, 뭐 대통령님 본인 아드님께서도 취업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 서로 약간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 아니요, 전 너희들 그렇지 않을 힘들지? 거라고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닐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남의 사람이 하면 하면 불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모습만 빼놓고 나머지를 보는 게 아닐지.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 공격을 하면서 저 사람의 단점이 세밀하게 보이는 거죠. 남의 음식을 먹으면서요. 짜다. 또는 달다. 또는 왜 이렇게 국물이 작냐. 또는 깨소금이 작다. 참기름이 너무 많다. 너무 양을 많이 했다. 양을 작게 했다라고 잔소리하던 시어머니가 본인이 음식을 할 때는 막상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적폐청산이시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막말로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누구든 편법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 비리 정황에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제가 이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그렇게 적폐청산, 그렇게 청렴결백을 외치면서 탄생한 정부니까 네. 투명성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서 비리가 있으면은 비리가 있다, 의혹이 있으면은 뭐가 이런 게 의혹이었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아니 누가 있으면 누가 있는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거면은 인정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방송을 보고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그래, 나 문바다. 그 댓글 다는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 문바다. 너희 다 가만히 안 둔다. 너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다 찍어서 내가 신고하고 너희 가만 안 둔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과거 정부 시절에, 그 과거 정권 시절에요. 김어준 또는 경봉주 또는 그 누구죠? 그 연예인. 뭐 김재동. 씨. 그리고 네. 몇 명들이 왜 다니면서요. 막말을 막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게 우리의 표현 자유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막말로 그런 방송에서는 막 정말 심각한 비속어 욕설까지 쓰면서 그랬는데 조롱도 했어요. 깔깔거리면서. 품위 있게 하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제가 저도 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또 아유 못 먹어도 또 우리가 또 우아 그렇죠. 품위. 그렇죠. 그 적폐 세력의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 알아요? 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수의 품격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하지 않고서도 깔끔하게 탁탁 쳐줄 수 있는 그 테크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근데 이 부분 보니까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적폐청산 지금 하기에는 본인이 좀 힘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과 어떤 확실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그동안의 적폐를 확실히 뭔지 드러내고 나서 고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또 하나가 아까 문바라고 하셨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달빛 기사단,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들이 현재 인사 검증을 하면은 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요. 그걸 보고요. 정치 참여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표창원 의원이 한 말씀이시죠? 아니 몇몇이 했어요. 정치 참여. 그러니까 저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홍위병들도 그 정치 참여를 한 건가? 마녀 사냥에 나섰던 사람들도 정치 참여를 한 건가요? 뿐만이 아니거든요. 아니라요. 그렇게 문자 보내는 거 싫으면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 참여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막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방송에도 댓글들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험악한데 저는 뭐가 무엇인지 구분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모든 국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말을 막 뱉는데요. 그것도 욕설을 막 뱉고 있어요.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강력한 대통령 집권 여당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견제를 하면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쪽 입을 틀어 막으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위협을 하고 맞아요. 테러를 저지르는 거는 그건 굉장히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네, 댓글에 그 문바가 쓴 댓글에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답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답을 썼더라고요. 교수님, 우아하지 못하게 답 쓰지 마시고요. 그냥 빠지십시오. 그래서 지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욕 쓰고 싶었지만 욕을 쓸 수가 없어서 뭐 소심하게 반사 그리고 욕한 거 다 니한테 돌아간다 뭐 이런 욕을 썼었어요. 저는. 근데 대신해서 밑에 댓글을 써주신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하트를 보내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도 또 알겠습니다. 더 따끈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와 알겠습니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원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비판하는 거 원래 굉장히 쉽죠. 그렇죠. 남 공격하는 것도 쉽죠. 그럼요. 욕하는 건 더 쉽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남을 욕을 할 때는 참 쉽게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라고 하나요? 나 뭐. 아. 왜냐면 자신을 못 돌아본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과거에 청렴 비전 선언을 한 게 있다면서요? 예. 2012년 10월 2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8대 대선이었죠. 네. 18대 대선 전에 네. 청렴 비전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시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거 자료화면이 있거든요. 5대 비리가 그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2012년? 네. 내시가 자료 문재인 한번 후보가 보시죠. 영등포 당사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비전 발표에 나섭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치와 정당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 혁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함께한 저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 총리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어제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유신의 잔재인 정보기능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 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정치구상 세 번째로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서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양 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력 비리, 논문 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직사회가 정치 권력보다 시장 권력에 장악되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선거 비용에서부터 오직 국민에게만 신세지는 심정으로 완벽히 투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근절하는 건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을